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2편 20강 이것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98번 트랙터 집재 작업의 능률입니다. 107의 사교시에서 트랙터 집재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능률에 미치는 인자, 그리고 128의 사교시에서 트랙터 집재 시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인자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집재 작업을 살펴보면 벌목 조제되어 벌채지에서 선재되어 있는 목재를 음재, 편리한 장소로 모으는 작업을 집재 작업, 스키딩, 야딩, 하울딩, 프리하울딩이라고 합니다. 집재 작업에는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지형, 수종, 본당 제적, 집재량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집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재하는 방법에는 집재하는 수단에 따라 인력에 의한 집재, 우마 등의 충력에 의한 집재, 수라 등의 활로에 의한 집재, 집재기에 의한 집재, 가선 집재, 케이블 야딩, 트랙터에 의한 집재, 트랙터 스키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벌도한 나무를 그대로 집재하는 접목 집재, 벌도한 후 가지치기를 하여 정관으로 집재하는 정관 집재, 조제하여 집재하는 보통 집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재에 의한 집재에서는 전관 혹은 접목 집재가 많고 트랙터에 의한 집재에는 전관 집재가 많습니다. 트랙터에 의한 집재 작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트랙터에는 궤도식 크롤러 타입과 차륜식 휠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운전하여 목재를 견인함으로 기동성, 견인력, 선회성, 낮은 접지압 등이 요구됩니다. 트랙터에 의한 작업은 작업기의 교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급경사지의 산악림 등에서는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평지림 및 안경사의 임지에 적합합니다. 먼저 지면 끌기 집재, 그라운드 스키딩은 내리막 언덕 및 단거리의 집재에는 경제적이지만 임지 및 잇목의 손상이 많으므로 작업도에서의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펜 집재는 지면 끌기 집재에 비하여 저항이 적고 임지 및 목재의 손상이 적습니다. 연약한 지반 및 눈 위에서 집재에 적당하지만 목재를 쌓아서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썰키 집재, 집재용 이륜차 펜 집재에 비하여 목재의 적재가 간단하지만 좁은 장소의 진입, 후퇴가 곤란하며 연약한 지반에서는 작업도를 손상시키는 등의 결점이 있습니다. 트랙터 작업 능률에 미치는 인자를 살펴보면 산림작업의 특성은 작업지와 작업 대상을 표준화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은 자연 조건과 같은 작업 환경에 따라 영향받는 바가 크게 되므로 트랙터 집재에 있어서 작업 효율에 미치는 대표적 환경적인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잇목의 소밀도로 트랙터 집재뿐만 아니라 가선 집재에서도 가장 주요한 인자입니다. 낮은 잇목 밀도를 가진 작업지에서는 단위 생산량당 작업시간이 길게 되어 생산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조제목 모으기, 소집재, 프리하울딩, 펀칭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행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사입니다. 경사는 트랙터 집재 작업의 매우 결정적인 인자입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에서 트랙터 집재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크롤러 바퀴형 주행장치를 장착하여 80%의 급경사 지역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50에서 60%가 작업 한계의 경사이지만 30% 이내의 경사가 작업의 능률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유리합니다. 경사는 또한 집재 방향에 따라 상향, 업힐과 하향, 다운힐로 구분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랙터 집재 작업에서는 상향 집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토양 상태입니다. 토양 상태는 작업지의 일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 구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젖은 토양 상태에서는 건조한 상태보다 전단 강도가 떨어져 차륜의 슬립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트랙터가 심화되고 견인 능력이 떨어져 작업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임지의 훼손도 더욱 크게 됩니다. 이러한 슬립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무게를 가하거나 차륜에 체인 등을 설치하거나 찰철륜과 같은 보조 주행 장치를 달아 차량의 견인력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제적입니다. 동일한 길이의 직경이 20cm인 원목은 30m의 원목 부피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두 개의 20cm 원목을 집재하는 것보다 한 개의 30cm 원목을 집재하는 것이 높은 작업 능률을 보이게 됩니다. 트랙터 견인력의 허용 한도 내에 목재를 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단제적이 작은 여러 개의 벌도목을 집재하기 위해서는 모아쌓기 작업이 요구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집재거리입니다. 작업 생산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또는 동일 작업지 내에서는 집재거리가 길수록 생산성은 낮아지고 생산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적정 집재거리는 차량의 주행 장치와 지형과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크롤러, 바퀴식 트랙터 집재기에서는 100m에서 180m, 바퀴식은 800m까지를 경제성 있는 집재거리라고 구분합니다. 다섯 번째, 트랙터의 견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트랙터의 견인력은 크롤러 바퀴나 타이어가 흙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저항력으로 얻어집니다. 이 때문에 구동륜에 충분한 토크가 전달될 때의 최대 견인력은 크롤러 바퀴나 타이어의 형상 및 주행路面의 토질과 함수율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이때 크롤러 바퀴나 타이어가 헛돌 때의 최대 견인력은 점착 견인력 FR이라고 하고 트랙터의 전중량 W와 점착 개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점착 견인력은 점착 개수 곱하기 트랙터의 전중량을 곱한 겁니다. 노면에 따라 주행장치와 도로의 주행 상태에 따른 점착 개수를 보면 점착 개수가 노면에 건조한 콘크리트 덤을 때 크롤러 바퀴형은 0.45, 고무 타이어형은 0.88, 점토가 건조할 때 크롤러 0.58, 타이어 0.55, 점토가 습할 때는 크롤러 0.46, 고무 타이어 0.45, 부식토가 건조할 때는 0.56, 크롤러 0.56, 고무 타이어 0.35, 부식토가 습하면 크롤러는 0.29, 고무 타이어는 0.15, 그리고 모래가 건조할 때는 크롤러는 0.29, 고무 타이어는 0.2, 그리고 모래가 습하면 크롤러는 0.32, 그리고 고무 타이어는 0.35, 얼음은 크롤러 0.12, 고무 타이어 0.12 같습니다. 건조한 바위일 경우는 크롤러 0.2, 고무 타이어 0.5, 그리고 바위가 습하면 크롤러 0.15, 고무 타이어는 0.2입니다. FAO가 실험적으로 제시한 점착 개수는 표와 같으며 이때 트랙터의 견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양 상태는 견인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토양 조건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즉,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한 지표면에서는 큰 견인력을 얻을 수 있지만 연약하고 습한 지표면에서는 토양의 침하에 의한 구름 저항의 증가로 인하여 큰 견인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차축 하중으로 견인력은 구동축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에 따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서는 차륜의 웨이트를
부착하거나 타이어에 물 또는 염화 칼슘 용액을 넣어 하중을 증가시킴으로써 견인력의 증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습한 접착성 토양에서는 중량에서 얻는 토양 추진력의 증가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야량이 증대하여 구름 저항이 크게 증가되므로 견인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셋째, 타이어의 직경 및 공기 압력입니다. 타이어의 직경이 클수록 공기압이 낮을수록 견인력은 증가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은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단단한 지표면보다 연한 토양이나 모래밭에서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타이어의 직경이 크고 공기압이 낮으면 접지 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치마가 감소하여 구름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기압을 너무 낮게 하면 타이어가 손상되므로 필요할 때에는 임업 전용 타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업용 타이어의 평균 접지압은 0.5에서 0.6 kg 입방당이고 북미에서는 입방당 0.5 kg 이하의 초저압 타이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넷째, 주행장치로 농업 또는 임업 전용 트랙터를 사용하는 주행장치에는 공기 타이어, 철차륜, 보조차륜, 크롤러 바퀴식, 그리고 바퀴 크롤러 복합령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기 타이어는 완충작용이 좋고 탄력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 토양에서는 구름 저항이 작고 견인 성능이 우수하지만 습한 곳이나 연약한 토양에서는 치마가 크고 슬립률이 커서 주행성, 견인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위의 여러 가지 보조장치나 특수차륜이 사용됩니다. 이상한 내용은 숙각후기 표준교재 7권 임업기계 2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트랙터 집재 작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직접 끌기 집재, 다이렉트 스키딩은 목재 밑동뿌리 쪽을 트랙터의 견인, 갈고리에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거나 트랙터의 윈치에 와이어 로프에 결속하여 땅 위로 직접 끌어당기는 집재 방법입니다. 극경사면의 단거리 집재에서는 능률이 향상되고 목재의 손상 및 임지 황폐화 등의 결점이 있습니다. 다음 펜 스키딩은 목재의 밑등부리 쪽을 철제의 집재 펜 위에 싣고 끌므로 지면에 목재의 밑등부리 쪽이 땅속에 박히는 것을 방지하고 견인 저항력을 적게 하여 집재하는 방법입니다. 연약지방과 솔상의 집재에 적당하며 직접 끌기 방법에 비해 목재의 손상이 적고 임지의 황폐화가 적습니다. 목재를 적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 썰키 집재는 아치형의 틀을 부착한 이륜차로 트랙터의 윈치에서 나온 와이어 로프가 아치 위를 통하여 인출합니다. 집재의 경우 트랙터의 윈치에서 썰키의 밑에까지 목재를 끌어당기고 다시 목재의 절단을 매달아 올린 다음에 트랙터로 견인합니다. 펜 집재에 비하여 목재의 적재가 간단하고 좁은 장소에서는 진입 및 후진이 곤란합니다. 연약지반에서는 작업로 손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토픽 199번 가선 집재 방식입니다. 83회 1교시에서 가공본줄식과 러닝 스카이라인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관련 기계들을 예를 들어 나열하라. 그리고 93회 3교시에서 가선 집재 시스템의 종류 중 고정 스카이라인 삭장 방식의 6가지 예를 들고 설명하라. 101회 4교시에서 가공 본줄이 없는 가선 집재 방식 3가지를 들고 그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116회 4교시에서 가선 집재 시스템에 있어서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가선 집재 시스템의 종류, 분류를 살펴보면 가선 집재 작업 방법은 과거 알프스 지역에서 사용되던 삭도, 케이블웨이 시스템에서 발전하였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력원과 임도가 없던 당시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철선, 강선, 와이어로프 등으로 설치된 삭도로서 중력을 이용하여 한 지점에
모여진 원목을 계곡에 위치한 토장까지 장거리 운반하는 용도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대적 의미의 인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운제 시스템으로 목수라와 같은 용도로 이용되어 삭수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1950년대까지도 길이가 수 킬로미터가 넘는 삭도시설이 알프스 일대와 일본에서 운제 작업 용도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시설의 발달과 내연기관이 달린 집재기의 도입으로 이러한 고정식 삭도는 그 의의를 잃었으며 설치 이동이 간편하고 운제 기능뿐만 아니라 원목을 임지로부터 가공본줄이 있는 가선 통로까지 집재할 수 있도록 연속 작업이 가능한 반고정식 웨센형 썰매식 야더 집재기 일드럼 원치가 널리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서 유래한 윈치 드럼이 여러 개 장비되어 다양한 가선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집재기가 미국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집재기가 도입되어 소형화되어 현재의 일본식 가선 시스템을 형성하였습니다. 가선 집재 중에는 우리나라에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기구를 이용하거나 기중기와 같은 형태인 스윙붐 집재기도 있으며 삭도를 포함한 전체의 가선 시스템을 구분하여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은 가선 집재 시스템의 분류입니다. 가선 집재 작업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스카이라인 시스템과 기타, 기구, 단순 순환식 시스템, 그리고 스카이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스카이라인 시스템은 지면 끌기 집재 시스템과 하이리드 집재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카이라인 시스템은 이동식 스카이라인과 고정식 스카이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동식 스카이라인은 러닝 스카이라인과 슬랙라인 시스템이 있고 고정식 스카이라인에는 삭도 시스템과 집재기 시스템으로 반고정식 집재기와 이동식 타워야드 등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의 고정 유무에 따른 분류를 보면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은 타일러 방식, 앤드리스 타일러 방식, 폴링 블록 방식, 호이스트 캐리지 방식, 그리고 스너빙식이 있으며 이동 스카이라인 방식은 하이리드 방식,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 단순 순환 방식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스노빙 방식과 슬랙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이 많이 이용됩니다. 가공본줄의 이용 유무에 따라 나눠보면 가공본줄을 이용한 방식은 타일러 방식, 앤드리스 타일러 방식, 폴리 블럭 방식, 호이스트 캐리지 방식, 스노빙식, 슬랙 라인식 등이 있으며 가공 본줄이 없는 방식으로는 하이리드 방식,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 단순 순환 방식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을 살펴보면 집재 가선 설치 시스템 중에서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 스탠딩 스카이라인 시스템, 타이트 스카이라인 시스템은 가공 본줄을 고정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가선 설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타일러식 가선 시스템은 가공 본줄 스카이라인의 경사가 10에서 25도인 범위에서 대면적 개별 작업에 적합한 형태로서 운전 조작, 가로 집재가 용이합니다. 또한 반송기의 자중에 의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되돌림줄의 드럼 용량에 따라 집재 거리가 제한적이고 택벌 작업지에서는 가로 집재에 의한 잔존목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은 타일러 시스템의 작업도를 나타내며 가공본줄이 스카이라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기가 있고 짐 달린 도르래가
있으며 여기서 이쪽으로 끄는 거는 야더 되돌림줄은 집 올림줄이 있고 여기는 반송기로가 있고 야더 집재기를 통해서 집 되돌림줄을 당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순환해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하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머리 앞 기둥이고 뒤에는 꼬리 앞 기둥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다음 엔들리스 타일러식은 엔들리스 타일러식 가전집재 시스템은 가공본줄의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의 경사가 10도 이하인 자중에 의한 반송기의 이동이 곤란하거나 20도 이상의 극경사 지역에서 반송기의 속도 조절이 어려운 개별 작업지에서 적합한 형태입니다. 운전, 가로집재, 집재목의 집 내리기가 용이하고 가로집재를 위한 장치가 있으면 택벌지에서도 직각방향으로 가로집재도 가능합니다. 직각방향의 가로집재도 가능합니다. 그림은 이 드럼식 야더 집재에 의한 엔들리스 타일러 시스템을 그린 모식도입니다. 여기서 집 당길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서 순환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되돌림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돌림줄이 그래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선이 순환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 방식입니다. 다음은 폴링 블록식입니다. 폴링 블록식 가전 집재 시스템은 가공본줄의 경사 10도 전후까지의 단거리, 소면적, 소량의 집재에 유리한 작업 형태입니다. 가공본줄의 설치 및 철거가 손쉽지만 운전 조작이 어렵고 집재 속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은 폴링 블록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 앞 기둥에서 고정된 반송기가 끌고 가공본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줄 버팀새가 있으며 작업줄 버팀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 야더 집재기에서 짐 달림 돌림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쭉 돌아서 근주에 되돌림줄에서 야더 집재로 오는 겁니다. 다음은 호이스트 캐리지식입니다. 호이스트 캐리지식 가선 집재 시스템은 임지와 잔저목의 훼손을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작업 형태입니다. 운전 조작이 간편하고 짐 달림 도르래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로 집재의 작업 능률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 반송기가 요구되며 가로 집재 거리가 제한적이지만 가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그림은 호이스트식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번에 여기 1번 줄은 가공 본줄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 이 나무와인 머리 앞 기둥, 이게 머리 앞 기둥이고 이거는 꼬리 뒷 기둥입니다. 여기 가공 본줄이 고정 스카이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짐 달림 줄이 야더 집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인 이 줄이 야더 집재기를 통해서 되돌림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되돌림 줄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더 집재기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짐 올림줄, 이게 짐 올림줄입니다. 짐 올림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반송기입니다. 반송기이고, 6번에 초크가 여기 걸쇠가 초크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여기 집재기입니다. 그리고 8번이 여기 도르래가 있고, 그 다음에 9번이 머리기둥, 그 다음에 10번 꼬리기둥,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 앵커로 고정합니다. 11번, 12번 앵커가 고정되고, 그 다음에 13번 여기가 중간 기둥입니다. 다음은 스너빙식입니다. 스너빙식 가전집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올림집재에 사용되며 가공품질의 경사가 10에서 30도의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운전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집재는 불가능하지만 자동 계류형 반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가로집재는 가능합니다. 스너빙 시스템은 중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삭장 방식으로서 인센식과 비슷한데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간단하게 삭장이 되어 극경사지에서 이용됩니다. 계류형 반송기와 스토퍼를 사용하여 장거리 집재가 가능합니다. 단동 집재기에서 내림 집재 및 올림 집재용의 어느 쪽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그림은 스토퍼 부착 반송기입니다. 반송기인데 스토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짐 올림줄이 있고, 그 다음에 되돌림줄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스노빙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이게 야더 집재가 있고, 스토퍼, 여기 있는 스토퍼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본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줄이 야더 집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룡 반송기가 짐을 올리면 여기서 올려서 위치 이동시키는 겁니다. 다음 슬랙라인식 가전집재 시스템은 잼도르의 휠 블록을 이용하여 가공본줄의 인장력을 조정하는 형태로 반송기의 이동은 자중에 의합니다. 짐 올림줄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가전 설치가 용이하지만 큰 장력이 걸리는 가공본줄을 작업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형에 굴곡이 심한 경우에는 반송기로 완전히 지면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공본줄을 이용한 가전집재 방식으로 이동식 스카이라인 방식입니다. 그림은 슬랙라인 시스템을 고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이 도르래가 많이 쓰이는데 먼저 리거 도르래, 하이리드 도르래, 헤드트립 도르래, 되돌림 도르래가 쓰이고, 그 다음에 나무 도르래가 쓰입니다. 그 가전집재 슬랙라인식은 그 잼 도르래를 이용하여 가공 본줄의 인장을 통하여 조절하는 형태로 반송기 이동은 자중에 의해서 반송기가 이동합니다. 는 방식입니다. 이동 스카이라인 방식입니다. 비스카이라인 방식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모노 케이블 시스템에서는 가공분줄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동 스카이라인 방식인 슬랙라인, 러닝 스카이라인 등에서는 가공분줄을 고정하지 않고 작업 중에 가공분줄의 장력을 조정하여 반송기를 지면에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 작업 방식입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을 간이 가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교적 가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설치와 철거가 간편한 작업 방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런
간이 가선 집재 방법에서는 비교적 직경이 가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하중을 적게 받도록 지면에 집재목의 일부를 닿게 집재하여 비교적 단거리 집재에 적용됩니다. 하이리드식을 보면 하이리드식 가선 집재 시스템은 작업지의 길이가 100m 내의 완경사지에서 소량의 작업에 용이한 형태입니다. 단순하고 운전이 용이하지만 임지훼손이 크고 장애물이나 굴곡이 심한 지형에서는 작업 능률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림은 하이리드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야더를 였다가 연결합니다. 본줄과 되돌림줄을 연결하고 여기를 고정하는 겁니다. 버팀줄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철기둥에서 쭉 그 가공 쌍노선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뒷기둥 도드레를 설치합니다. 여기는 짐 달림줄이고 짐 걸림 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나무를 가공 삭도부선이고 여기는 가공 삭도 뒷노선입니다. 가지고 여기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도르래를 통해서 뒷기둥 도르래와 모퉁이 도르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러닝 스카이라인식 가선 시스템은 집재 거리가 300m, 경사도 10도 전후의 소량의 간벌이나 택벌 작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운전은 비교적 어려운 편이고 비교적 긴 가로 집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순환식 가선 시스템은 간벌이나 택벌 작업시에서 작업이 가능한 형태로서 가선 설치 시 제거해야 할 나무들이 많고 잔존목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직경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므로 큰 용재를 생산할 수 없고 작업 효율도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학 407페이지와 개정임업토목공학 1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선 집재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볼줄 스카이라인을 이용한 가선 집재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타일러식은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형성돼 가지고 야더기에서 돌리는 방식입니다. 일반 구조의 특징은 이드럼식이고 짐 달림 도드레가 필요하고 잔존목 피해가 큽니다. 장점으로는 가로 집재가 가능하고 설치 및 운전이 용이하며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롤러 및 와이어로프의 마모가 심합니다. 다음 앤드리스 타일러식은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순환하는 선이 있습니다. 순환 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드럼식 일반 구조의 특징은 3드럼식이고 짐달렘 도르래가 필요하며 장점으로는 긴 가로 집재가 가능하고 완경사지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긴 설치 시간과 많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폴링 블록식은 일반 구조는 2드럼식 그리고 여기 드럼이 2드럼식이고 짐달렘 도르래가 필요하며 다자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긴 가로 집재와 장거리 집재 그리고 잔존목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호이스트 캐리지식으로 일반 구조의 특징은 두 개의 순환줄이 필요하고 전용 반송기가 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긴 가로 집재가 가능하고 사용 가능 기종이 다양합니다. 단점으로는 긴 설치 시간이 필요하고 다량의 와이어로프가 필요하며 간벌 작업에 용이합니다. 다음 스노빙식은 1드럼식
일반 구조는 1드럼씩이고 특수한 반송기가 필요하며 스토퍼가 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구조가 간단하고 급경사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 운전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계류 장치의 설치 및 이동이 불편하고 가로 집재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슬랙라인식은 2드럼식이고 라이브 가공 본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으로는 구조가 단순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단점으로는 임지 훼손이 크고 가로 집재가 가능합니다. 다음 가공본줄 스카이라인이 없는 가선집재 방식으로는 하이리드식이 있습니다. 이드럼식이고 반송기가 불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설치 및 작업이 편리하고 응용 설치가 다양하며 작업 속도가 빠르며 제한적 가로 집재는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원목 및 임지 훼손이 크고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는 장력의 변동이 큽니다. 러닝 스카이 라인식은 구조는 2드럼식이고 되돌림줄이 스카이라인 역할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구조가 단순하고 가로 집재가 가능하며 작업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단점으로는 임지 훼손이 크고 숙련된 기술을 요합니다. 단순 순환식은 1드럼식이고 단순 순환줄을 이용하며 반송기가 불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작업 속도가 일정하고 평탄진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설치가 어렵고 초코 설치 작업이 또한 어렵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학 4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집재 가선 설치 시스템 모시도를 보면 타일러식으로서 SKL은 그 스카이라인입니다. 그리고 HFL은 짐 올림줄이고 여기는 야더 집재기 2드럼식입니다. 2드럼식이었고 여기서 HBL은 짐 당김줄입니다. 그리고 엔들리스 타이어는 여기에 그 EL이라고 그 순환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폴링블럭식은 HAL은 짐 올림줄이고 2드럼식으로 짐 올림식이고 HBL은 짐 당김줄입니다. 그리고 호이스팅 캐리지식은 스카이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LFL 짐 올림줄이 있고 여기에 두 가지 순환줄이 있는데 하나는 짐 당김줄, 이건 짐 되돌림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스노빙식은 스카이라인식에서 짐 올림줄이 여기서 갖고 끄는 겁니다. 그 철기둥을 이용해서 끄고 여기는 러닝 스카이 방식에서는 그 HBL 짐 당김줄과 HAL 짐 올림줄이 있어서 단순하게 하는 방식이고 더남식에는 HAL 짐 올림줄과 HBL 짐 당김줄이 2드럼식으로 해가지고 집재기로 작동합니다. 하이리드식은 2드럼식으로 하고 야더 집재기에서 HL 짐 올림줄과 HBL 짐 당김줄이 연결돼서 이렇게 계속 하이리드를 합니다. 모노 케이블식은 계속 여기 모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상의 그림은 숙각후기 표준교재 7권 이목기계 3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선집재에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가선집재 작업 시스템 구성에는 많은 작업도와 각종 가선 요소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나라의 가선집재 방법의 도입 역사가 짧으므로 아직 우리나라 고유의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본식 용어와 영어식 표기법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표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먼저 머리 앞기둥은 헤드 트리라고 하고 꼬리 뒷기둥은 스페어 트리, 그리고 안내기둥 가이드 트리, 가공 본줄은 스카이라인, 주삭이라고 하고 작업줄은 오퍼레이팅 라인, 작업삭이라고 하고 짐 올림줄은 리프팅 라인, 그리고 짐 당기줄은 하울 라인, 그 다음에 되돌림줄은 하울백 라인이라고 HBL로 표시합니다. 순환줄은 엔들리스 라이너이라고 하고 ELL로 표현하고 버틴줄은 가이라인이라고 하고 고정줄은 앵커 라인, 연결줄은 커넥팅 라인, 본줄 잼줄은 휠 라인, 그리고 짐 매달림줄은 슬링이라고 하고 짐 달림 도르래는 로딩 블록이라고 합니다. 로딩 블록, 그리고 안내 도르래는 가이드 블록, 그다음 짐 도르래는 휠 블록, 그다음에 삼각 도르래는 새들 블록, 짐 매달림 고리는 초커 호크, 그다음에 짐 올림 고리는 로딩 호크, 반성기는 캐리지, 고정 줄새는 클램프, 샤클은 샤클, 그루터기는 스탬프, 가공 번줄 지지대 스카이라인 서포트, 작업줄 지지 도드레는 오퍼닝 라인 서포트, 집재기는 야더라고 합니다. 머리 기둥은 가공 번줄 스카이라인이 통과하는 지주목 중 집재기에 가까운 쪽을 일컫고, 뒷기둥은 가공 번줄이 통과하는 지주목으로서 집재기에서 먼 쪽을 말합니다. 사익기둥은 가공 번줄을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대로서 캐리지가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윗목을 이용하거나 철제 또는 목재 기둥을 세워서 이용합니다. 집재기 야더는 동력원을 이용하여 드럼을 구동하여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집재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통칭합니다. 삭도는 케이블레이로 인도와 같이 원목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물의 한 가지로서 보통 고정된 두 지점을 연결하는 고정식이나 반영구식으로 설치된 가선 설비로, 이는 단순히 두 지점 간의 원목의 운반 역할을 하며 가로 집재, 측방 집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소집재 번칭은 다음 단계에 투입되는 대형 집재 장비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내 산재된 원목을 짧은 거리로 운반하여 일정 규모의 무더기로 모으는 작업을 말하며, 가공버줄, 주삭, 가공선, 스카이라인은 주삭 또는 가공삭이라고도 하며 원목을 운반하는 반송기가 지표면에 끌리지 않고 공중에 들려 이동하도록 일정한 장력을 주어 설치한 와이어로프로서 반송기가 여기에 매달려 왕복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지간은 지주목 또는 중간 지지대 사이의 스카이라인 수평거리를 머리 기둥과 꼬리 기둥 사이에 사익기둥이 있는 경우를 다지간 가공번줄 시스템, 없는 경우를 단지간 가공번줄 시스템이라고 구분합니다. 반송기, 반송기, 그다음 캐리지, 반송기 캐리지는 반기라고도 하며 집재 대상목을 매달고 스카이라인을 왕복하는 장치로 단순히 도르래를 이동하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엔진과 리모컨 장치, 젬새 등이 장비된 복잡한 형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작업 번줄, 당김줄은 메인 라인, 하울인 라인, 메인 라인, 당김줄, 견인삭이라고 하며 반송기를 작업 장소에서 집재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와이어로프를 의미합니다. 되돌림줄, 회송짝, 하울백 라인, 회송삭이라고도 하며 반송기를 당김줄과 반대 방향으로, 즉 집재기 방향에서
작업장 방향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줄을 의미합니다. 토장은 집제목의 하역 장소로 다음 단계의 운반을 위해서 임시로 쌓이는 장소로서 임도상 또는 임도의 상토서면, 사면, 임도변의 공간 등을 토장으로 이용하며 가선집제의 경우 토장이 협소하면 작업 공간이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 등으로 직접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작업을 단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합니다. 중력식 집제 방식은 빈 반송기나 하중이 적재된 반송기를 가공본줄상을 이동시키는 중력을 이용하는 가선 방식으로서 집제기는 작업지 상단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숙각후기 표준교재 7권 임업기계 3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00번 가선집제 방식의 요소작업입니다. 102회 2교시에서 가선집제 작업의 요소작업을 분류하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가선집제 작업의 작업 사이클 구성을 보면 가선집제 작업은 집제기의 이동과 위치를 정하고 가공본줄의 설치 및 각종 도르래 설치 등의 설치 작업과 실제 집제 작업 다시 다음 설치 장소로 이동을 위한 해체 작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집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 요소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작업 요소 작업 시간의 구성 비율은 가선 시스템의 종류, 집제기의 종류, 가공본줄의 길이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작업 능률의 분석을 위하여 1회 집제 사이클 소요시간, 1회 집제 제적, 작업 요소의 구성 비율 등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선 집제 작업 사이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에 요소 작업을 살펴보면 작업을 분할할 때 그 크기의 단위로 어떤 업무의 과정을 세부 단위로 나누었을 때 더는 분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실제 작업 단위를 말합니다. 가선 집제 방식의 요소 작업을 살펴보면 먼저 회송은 캐리지 리턴 하울이라고도 하며 가선 집제 사이클의 일부로 반송기가 집제 원목을 토장까지 운반한 후 다시 원목을 달기 위해 작업 장소로 돌아가서 반송기가 정지할 때까지의 작업 단계를 말합니다. 로프 인출 라인 아웃은 반송기가 정지한 후부터 로프가 지면에 닿아 집제목까지 이동하여 집제목에 로프를 매달기까지의 작업 단계를 말하고 초커 설치는 초커 세팅 호크라고도 하며 집제목에 초커 등을 이용하여 로프에 연결시켜 집제기 운전자에게 견인 신호를 보내기까지의 작업 단계입니다. 가로 끌기 측방 집제는 집제목을 견인하는 순간부터 스카이라인이 위치한 가선 통로에 도달하여 캐리지가 이동하는 직전까지의 작업 단계를 말하며 적재주행은 집제목이 캐리지에 매달려 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짐을 내리는 하역 장소에 도착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작업 단계를 말하며 초커 제거는 집제목이 반송기로부터 낙하하여 초커 로프를 제거하여 작업 본질이 다시 상승하기까지의 작업 단계를 말합니다. 모아쌓기 소집제의 번칭은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작업지에서 초커 설치를 하는 작업원이 적재주행 시 주위에 집제목을 일정 규모로 무더기로 모으는 작업을 말합니다. 3인 1조로 이루어진 가선 집제 작업의 사이클을 도시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은 가선 집제 사이클을 나타낸 것으로서 1번은 기계수를 말하며 2, 3번은 초코 작업자를 말합니다. 먼저 1번에서 그 1번 집적을 통해서 적재 주행을 하면 그 다음에 그 2, 3의 초코 작업원이 소집제를 하고 그 다음에 초코 제거를 기계수가 합니다. 그러면 소집제를 초코 작업원이 하고 그 다음에 공차로 캐리지를 아니나 블럭을 주행하면 그 1번 그
기계수가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초커 작업원이 소집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초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집적을 하고 그다음에 적재 주행을 하는 그런 집재 사이클의 순환 형태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가상 집재 작업 사이클을 살펴보면 위쪽에서는 집재기와 야더 집재기와 토장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꼬리 기둥이 있습니다. 머리 기둥이 있고 아래쪽에 꼬리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작업 공정은 회송 과정입니다. 그리고 2번은 로프 인출을 하고 3번에서 초커원이 초커를 설치하며 4번에서 가로 집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송기에서 매달아 5번 적재주행을 고정 스카이런을 따라서 적재주행을 해서 6번 토장까지 도착하면 그 다음에 6번 초커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 회송, 2번 로프 인출, 3번 초커 설치, 4번 가로 끌기, 5번 적재 주행, 그 다음에 6번 초커 제거 작업의 사이클로 수행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숯가꾸기 표준교재 7권 임업기계 306쪽과 산림공학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